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코로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꽃 구경 계획하고 계셨다면 올해까지는 좀 더 참으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봄꽃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경남에 가장 먼저 봄을 전하는 원동매화. 톡톡톡. 가지마다 하얀 폭죽을 터뜨리며 꽃잔치에 서막을 알립니다. 화사한 자태와 기분 좋은 향기에 모처럼 지친 일상도 잠시 잊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고 한데 이제 봄 느낌도 나고 실제로 이제 매화를 보니까 뭔가 생기도 돋는 것 같고 지치고 이제 힘들어서 저희도 어머니랑 멀리서 왔는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원동매화를 온전히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경남의 봄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 안전을 위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동영 봉수골 꽃축제, 남해 봄꽃축제, 함안 아라제도 취소됐고 취소나 연기를 고심하는 축제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명소 출입까지 막지는 않는 만큼 지자체는 방문 자제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매화의 아름다움을 양산시립 합창단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 내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득이 원동매화를 보러 오신다면 마스크 쓰기, 손소독, 집합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약속처럼 찾아와준 꽃피는 봄. 지역경제 효자 노릇을 했던 봄꽃 축제들은 아쉬움보다 안전이라며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대학가는 설렘과 또 활기로 가득 차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그런 풍경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럼 올해 분위기는 어떨까요? 경남 지역 대학들이 지난해보다는 대면 수업을 늘리면서 대학가가 조심스럽게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지역 상권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꽃이 활짝 핀 경남의 한 대학 캠퍼스. 따뜻한 봄 햇살 사이로 신입생 입학을 환영하는 행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비대면으로 신입생들을 맞이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대면 수업이 늘면서 선배들은 신입생들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비대면이었지만 이번엔 대면이라서 사람도 많이 북적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저희 학교가 벚꽃이 되게 예뻐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벚꽃을 볼 기대를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상당히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어서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약간 설레고요. 또 다른 대학 캠퍼스도 일찌감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은 듯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지난해만 해도 코로나19로 상상할 수 없던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대면 수업도 마침 있어가지고 대면 수업하러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학교 와서 친구들도 보니까 너무 좋네요. 대학가 인근 상인들도 오랜만에 바빠졌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 임대료조차 내기 힘들었지만 새학기가 되면서 찾아오는 학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대면 수업을 이제 원칙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학생들 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대학가에 활기가 불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가게도 이제 손님들이 많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대학가 원룸촌도 주인을 찾는 발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개강 준비로 올해 초부터 학생들의 이사가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아예 발길이 정말 많이 줄었었거든요. 저희가 당황할 만큼 굉장히 없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았어요. 지난해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었던 대학가. 다가오는 봄 기운 속에 조심스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나 됐죠.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뭘까요? 신종 질병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적 위험, 이어서 범죄, 국가 안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는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이 겨우 3%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이겠죠. 모이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 불안하고 애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나가고 그냥 집에만 갇혀 있는 거지. 정확하게 100% 안전하다는 게 아직 없으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서 확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는 그런 게 있죠. 이 때문이지 다른 분야의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범죄와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각각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도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은 안전하다는 응답이 불안하다는 대답보다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치안과 관련해 3명 중 1명은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2년 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여성은 절반이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밤에 가로등 없는 데는 캄캄한 데는 무서워요. 누가 틱 튀어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쩔 때는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 캄캄할 때. 그래도 우리 사회가 5년 전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9%로 2년 전보다 1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또 5년 후에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사람도 40%에 가까웠죠. 반면 위험해질 거라고 답한 사람도 22%였습니다. 악해지면 악해질 것 같아요. 너무나 진영들이 너무 발전?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불안하죠. 코로나의 역설일까요? 국내 한 보안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침입범죄가 1년 전보다 42% 감소했다고 하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지난해 절도 범죄가 33% 줄고 이탈리아에서는 강도 사건이 절반 이상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른바 집콕이 늘어났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빨라진 백신 접종 속도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이참에 범죄율은 계속 낮춰갔으면 좋겠네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영난으로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까지 거친 STX 조선해양이 올해 초 2,5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였는데요. 이 신규 자금 지원을 받는 투자 계약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도 경영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암코 KHI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게 2,500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기로 한 STX 조선해양. 이달 중에 본 계약이 마무리되면 투자금 모두를 받게 됩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산업이 기간 산업이고 특성상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산업이기에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소시엄과 노사, 지자체가 STX조선의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사는 STX조선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투자사는 진행 중인 투자의 종결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무급 휴직자들에게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 안정과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자재 업체, 협력 업체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버틸 수 있도록 올해를 넘기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조선업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그때까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과제는 신규 수주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가 늘고 있지만 STX조선 같은 중형 조선소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과의 경쟁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신규 수주를 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는데 STX조선은 중소형 가스선 등 주력 선종을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선주 좌측에서도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볼 때 올해 안정화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고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정 관리와 구조 조정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온 STX조선. 하루빨리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지 예술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 한지 민속화 전시회가 경북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지 특유의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에 전통 민속화의 정치가 더해져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지 위에 표현한 전통 민속 문화, 정겹고 따뜻한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작품이 많고요. 이렇게 좀 천연 자연으로 한 게 너무 아름다워갖고 그냥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마당을 돌아다니는 장닭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듯 정교합니다. 닭종이를 실제 깃털처럼 한 올 한 올 골라붙여 작품에 녹아있는 작가의 노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대만 사랑해요. 근데 제가 한국 작품도 많이 했어요. 근데 대만 작품도 하고 싶어 이유가 한국 사랑에 대만 많이 알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만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한지의 색을 입혀 입체적으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세밀하고 정교한 그림. 한지 민속화는 많은 공정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예술 작품으로 작품당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저는 이제 한지를 사용해서요 부조로 우리 민속 그림을 위주로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보시면 옛날 이 민속 그림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옛 추억들이 다 새록새록 나서 정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대만과 한국의 정취를 담은 한지 민속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이 지역적으로 좀 문화를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 주민과 또 수목원에 오시는 입장객분들이 좀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도 또 자연을 닮은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작품도 자연 속에서 또 한지의 그런 푸근함을 느끼면서도 저희의 정감 있는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한지 민속화 작품 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4월 4일까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방문자센터 특별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진주시는 야구 동호인은 많지만 정작 야구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야구를 즐기려면 가까운 합천이나 함안까지 가야 했는데요. 지지부진했던 진주 와룡지구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마무리돼 5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야구 동호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강을 배경으로 체육시설이 조성됐습니다. 공이 튀어나가지 않게 높은 철망이 세워졌고 사람이 부딪혔을 때 완충 역할을 해주는 보호 펜스도 설치됐습니다. 진주에 만들어진 첫 정식 야구장입니다. 옆쪽으로는 리틀 야구장과 축구장 등 다른 체육시설들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진주 와룡지구 체육공원이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사업에 첫 삽을 뗀 지 5년여 만입니다. 와룡지구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16년 3월. 국토부가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154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60배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파괴 우려 탓에 환경 영향평가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 추진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착공에 들어간 것. 그러다 2019년 기초공사가 끝나 관리권이 진주시로 이관됐고 진주시는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자연 친화적인 체육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강변에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환경적으로 상당히 좀 친화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에 있는 것보다는 민가하고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감을 지른다든지 주민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간으로. 와룡지구 체육공원은 야구장 이면과 리틀 야구장 이면 등 야구장 4곳과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각 1면, 다목적 마당 2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뒤로는 모래마당과 정원, 잔디마당,
자연학습 정원 등이 마련됐는데 3.7km 길이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시설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특히 진주에서 야구를 하려면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을 빌려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식 구장이 아니라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결국 다른 지역에 원정 야구를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처음으로 정식 야구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간단한 캠핑이라든가 야외 나들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동호회 체육인들을 위한 야구장과 축구장, 그다음에 풋살장, 농구장 시설이 상당히 훌륭하게 지어져서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수변구역에 체육공원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겼고 시설 높이나 크기 등이 일반 시설보다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조명을 설치할 수가 없어 야간 이용도 어렵습니다. 강변에 그 야구장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 조명 시설 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 그 야구를 할 수 있도록 그 조명 시설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거의 시설을 갖다 할 수 없는 그 위치가 되다 보니까 진주시는 향후 다양한 편의 시설을 보강해 공원 활용성을 높여간다는 생각입니다. 또 와룡지구와 인접한 송백지구에 올 연말까지 파크 골프와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해 와룡지구와 연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한국 GM이 차세대 글로벌 신차 생산을 위한 창원 도장 공장을 준공하고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1일 한국 GM 창원 공장에서 신규 도장 공장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공장은 8만 제곱미터로 시간당 60대, 연간 28만 대의 차량 도장 공장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특히 휘발성 유기용제 화합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공장 전체 공기를 재순환하는 공조 시스템 등 친환경 설비를 갖췄습니다. 미국 GM 본사는 지난 2018년 전북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 GM의 글로벌 신차 2종을 배정했습니다. 창원 공장은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인 CUV가 배정됐으며 오는 2023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창원과 밀양, 함안 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창원산업선 철도 신설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세계상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대구역부터 대구 국가산단을 잇는 산업철도를 창녕에서 함안, 창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구부터 창원 사이에는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25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상인은 고속도로 화물 통행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진해산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까지 건설되면 물류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창원 산업선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안군 승마공원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승마 강습반을 운영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함안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10명입니다. 야간 승마 강습반은 이달 24일부터 한 달간 운영되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3번, 저녁 7시부터 1시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일반 회원과 같은 주간 강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성인 월 회원 기준 25만 원입니다. 고성군이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입학일인 3월 2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입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면 되고 다른 지역 학교라면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